하루만 해도 사망자 9,600에 누적은 157만 5,899명, 거의 157만 6천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만 계속 넘고 있죠. 미국, 인도 지금 신흥 강자로 튀어 올랐죠. 그 다음에 브라질 뭐 계속 상위권 유지했었고, 이런 나라들 유럽 쪽 폭등하고 있고, 남미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중국 숨기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시한폭탄이 하나 남아있어요. 미국의 퇴거 유예죠. 4천만 명 강제 퇴거 위기. 퇴거 유예 조치 언제까지 했어요? 내년 1월까지. 근데 그 전에 지금 2만 건이 넘는 집주인의 퇴거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실효성 낮다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 위기예요? 4천만 명. 그 중에서 2만 건. 3인 가구라고 해도 6만 명이죠. 실효성이 낮긴 몰라져요. 이 중에서 소송 거는 거는 오죽했으면 걸었겠거니 하는 거고, 지금 강제 퇴거 위기 미국 전역으로 3,987만이다. 자, 저 사람들 퇴거하고 나면은 능력이 안 돼서 퇴거한 거죠. 그렇다면 월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률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인데 수익률이 1%밖에 안 나온다. 그럼 이거 집을 왜 갖고 있어요? 팔아버리고 1.2% 정도 되는 예금을 넣어놓지. 이 사람은 나갈 수도 있고, 집도 계속 감가상각 해가지고 써가지고 막 고쳐줘야 되고, 나가는 돈도 있는데 수익률 1% 나온다. 그러면 1.2% 되는 은행에 넣어놓지? 이거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에서 1% 나오려면 연천이죠, 연. 그렇다면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 여기서 1%인데 얘를 연 2천으로 받는다. 그러면 수익률이 2%로 올라가죠. 반대로 집값을 5억으로 내린다. 그래도 수익률이 2%로 올라가죠. 즉 우리나라가 전세제도라는 이상한 제도 때문에 괴이한 아파트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여력이 떨어지고 월세 낼 상황이 안 되고 있고 소비가 안 돌아가게 되면은 월세 내기 힘들어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안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겠죠. 근데 세계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디폴트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보면 어때요? 팬데믹 이후 지금 부양책 규모 20%에 해당할 것으로 돈 엄청나게 풀었죠. 자, 세계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단은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하겠죠. 원래. 왜냐? 기준금리는 안 올리려고 할 수 있죠. 왜? 그만큼 많이 갚아야 되니까. 이자로 많이 나가니까. 단 은행 입장에서는 어때요? 은행 입장에서는 회수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시중금리 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래서 기준금리는 뭐 내년 2022년까지는 보통 안 올린다고 하는데, 예전에 뭐 23년도 이야기했지만 보통 22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하죠. 그런데 시중금리는 우리나라도 벌써 오르고 있다. 미국도 국채금리 쭉쭉 오르고 있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거기다가 지금 개도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 지출 규모 막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가 그만큼 돌아가냐죠. 경제는 안 돌아가는데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빚져서 돈 풀어주고 있다.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앞으로 그 나라의 경기가 더욱 무너진다는 소리죠. 그렇다면은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데 금리가 낮다고 자산시장에 거품이 낀다, 개소리 하지 말고. 그거 되게 일시적인 현상이죠. 항상 막판에 그렇다. 그린스폰의 수수께끼 때 보면은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라가죠. 중국인들이 채권을 매입해버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져서 시중금리가 안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데 금리 안 올라가고 자산시장 거품 엄청나게 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그거 계속 금리만 올려서 무너졌을까요? 아니죠. 문제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집값이 오른답시고 빌려줬는데 집값 상승세가 멈추니까 한꺼번에 무너졌더라. 거래가 안 되겠죠.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상승세가 멈추면 끝이다. 내년 6월 이후 거래가 될까요? 쥐들 말대로 양도세, 취득세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못한다고 하죠. 내년 6월부터 더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못 내놓고 그러면서도 호가만 계속 올려봐라. 누가 살 수 있죠? 양도세, 취득세 강화로 투기 수요들은 더 관망할 테고, 실수요들은 사야 되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연끌 할 만한 사람들은 작년에 다 했고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 터지면서 여력이 더 생겼죠. 그래서 그때 연끌할 수 있는 사람들 이번 6월에 역대급 거래량 내면서 웬만큼 연끌 다 했다. 그리고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죠. 연끌 한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연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코로나에 뭐 개봉 연기되고 뭐 디지털 3중고에서 극장 체인도 지금 유상증자하고 있죠. 유상증자가 일반적으로 보통 뭐 기술이 개발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더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모으는 거면 괜찮은데, 이거는 왜 지금 유상증자하고 있는 거예요?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주식을 만들어서 판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저 주식을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주식을 유상 증자까지 해서 내가 사주면 여기 살아나서 내가 돈을 엄청 벌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까요? 아니면은 지금 뭐 조금 더 주식 오르고 있다는데 딴 데도 많은데 하면서 할까요? 그러다 보면은 한쪽에만 몰리고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 연쇄적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금 외국회사 문책법 미국에서 이거 통과했죠. 3년 연속 통과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한다. 그리고 지금 뭘 겨냥한 법이에요? 외국 기업, 외국 회사라고 왜 뭉뚱그리지만 어디를 찝은 거예요? 중국. 미국은 이번에 중국한테 싸움을 걸었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꾸 트럼프 부정선거라고 하니까 트럼프가 된다고 해봅시다. 중국 가만히 냅두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 가정은 말이 안 되죠. 바이든이 확정이죠. 이거 자꾸 여기 와서 불법이니 뭐니 하면서 막 지들만의 자료, 편향된 자료 들고 와서 증거 나왔습니다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 하나 빼고 트럼프가 다 깨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중국이랑 다시 화해를 하겠느냐. 화웨이나 부수겠죠. 자, 지금 3분의 1이 거의 제로 성장이다. 성장이 안 되고 있다. 경제 회복세 크게 꺾였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위기다. 경제가 위기면은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산시장에 거품이 붙겠죠. 더 떨어질 때 있어요. 지금 제로 금리인데. 그리고 경제가 위기라는 거. 예전에 경제 대공황이니 리먼 브라더스 때니 결국에는 경기 위기로 인해서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무너지고 있었죠. 높여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더 빠르게 만드는 계기였을 뿐이고 이미 그 전에 경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전조현상이 나타났다. 근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무너지고 나서 돈 풀고 금리 낮춰서 그런 식으로 살렸는데 이번에는 어때요?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낮춰요? 이번에 무너지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진짜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다들 자산시장 파리하고 있죠? 그렇게 자산시장 파티하는 동안에 위기 대비해서 현금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은행은 왜 부동산을 팔겠어요? 앞으로 경매 많이 들어올 거니까 미리 정리해 놓는 거죠. 주식 지금 거품 경고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 로저스 유명하신 분이죠. 내년이나 후년에 투매 현상 나타날 것이다. 제러미 그랜덤 시장은 멜트업 거품이 녹아오르는 상태에 있다. 거품 끼고 있다는 거죠. 닷컴 버블 때처럼 격양되어 있다. 미국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미국은 15.4%인데 우리나라는 21.5%예요. 일본, 중국, 미국보다 우리나라에는 자산시장이 미쳤더라. 사람들의 심리가.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돈을 풀 수 있냐? 기축통화 아니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냐? 우리나라가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환율도 떨어졌죠. 최근에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아직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환율 떨어져서 수출도 힘들죠. 반도체가 대부분이고 반도체는 괜찮다. 다른 기업들은 위험한데 반도체 괜찮다고 다 돼요. 자, 테슬라에서도 지금 이분 테슬라 그만 사라. JP모건에서 이야기했죠. 테슬라 주가 질주 제동했다. 그러면서 12개월 뒤 목표 주가는 $90. 그리고 종가에서 86% 이상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2180만 대를 판매하는 동안 테슬라는 40만 대 판매에 그쳤는데 이거 다 심리로 몰아붙이고 있다. 테슬라에서 전기차가 나왔다더니 엄청 나다더니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지금 환율 지금 미국에서 돈 많이 풀어서 했다. 환율이 왜 떨어졌어요? 미국이 많이 풀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못 푼 거죠. 그렇다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유동성 장세가 덜한 거죠. 근데 왜 미국보다 주식이 더 오르고 미국보다 부동산이 더 올라요? 미국 부동산 중심지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동성 장세로 오른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미친 심리가 나오는 거다. 투기 심리가 미쳤다 지금. 과거 일본 버블 때처럼 미쳤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LTV를 막아놨기 때문에 일본 같은 급격한 붕괴가 막힐 뿐이지 누구 말 맞다나 LTV 풀어주고 대출 풀어주고 해봐요.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일본은 출산율이 1은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0.8대까지 떨어졌죠. 올해 출산율 세계에서 최악이죠. 미래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부동산 때문에. 변동성 정세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돈 더 푼 미국이 신혼부부 줄었죠. 신혼부부 중에서 4쌍 이상은 애도 안 낳는다고 하죠. 계획 없다고 하죠. 20, 30대들 절반 정도는 결혼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삶이 팍팍하니까. 예전에 버블 무너지고 일본 경제처럼 청년들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자산시장에 버블이 쌓이고 있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일본 예전에 플라자 합의 때문에 환율 떨어져서 망했다는데 우리나라 환율 진짜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거래주기 3단계 때 민간소비 17% 감소. 3단계 눈앞에 오고 있지 않나요? 2단계가 3.7%예요. 2.5단계 13.4%죠. 그리고 16.6%가 감소한다. 죽어나간다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만 죽어요. 기업들도 죽어나간다. 소비가 안 돌아요. 소비가 안 도는데 무슨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는 돈이 계속 돌면서 돈이 돈을 만들고 돈이 돈을 만들고 해서 승수 효과가 쌓여야 유동성 장세지. 화폐 유통속도 통화 승수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얼어 죽을 유동성 장세냐? 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떨어졌어요? 시중금리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 금리 낮다고요? 그럼 뭐예요? 은행에서 자체 규제 들어가고 있는데 총량 제한하고 있는데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확진자 뭐 말할 것도 없이 올라가고 있죠. 누적 사망자 쭉쭉 올라가고 있죠. 신규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병상 한계고 봉쇄 연장하고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무슨 자산시장의 거품이에요. 주식도 공부하고 하고 부동산은 지금 이미 미쳤다. 백날 떠들어 봐야 그냥 안 믿고 계속 하고 있죠. 왜 호가가 안 떨어질까요? 아직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지금 또 부동산 시장 보면서 뭐 거래량 조금 늘었고 호가 뭐 몇 군데서 올리고 있다고 다시 상승 징조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부동산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징조 계속 있었죠. 미중 무역전쟁 위험하고 경제 위험해지고 있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 이야기하고 있으면 딴 얘기하고 있고 공급 부족 어쩌니 하고 있고 공급 부족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저금리 이야기하고 있고 저금리 가서 반박하고 있으면은 거기 가서 또 뭐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때려넣어서 3시간짜리 강의 만들까요? 그럼 보지도 않을 거면서. 결론. 특히 미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 1월에 징조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 퇴거 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자산시장 1, 2년 내 위험하다. 경고음 계속 나오고 있죠. 코로나 해결됐어요? 백신 나온다고 막 좋아라 하면서 막 주가 띄우고 있는데 지금 화이자 계속 부작용 나는 거 보이죠. 코로나 계속 창궐하고 있다. 실물 경기 계속 침체되고 있죠. 그런데 요 상황에서 자산시장 거품만 끼고 있다. 주식 뭐예요? 회사 같이 사는 거죠. 회사 같이 사는 거면은 회사가 힘들어지고 소비가 안 돌고 있는데 주식만 오른다. 가치가 오른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부동산 지금 규제 강화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의 여력이 떨어지고 있고 통화 승수가 돌지 않는데 무조건 유동성 장세라고 하면서 부동산이 오른다.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상한 상황 때 이상 급등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차익을 남겨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런 거품 시장에 자꾸 실수요들을 끌어들이느냐. 니들끼리 헤쳐먹고 피해 보는 놈 피해 보면 되는데 실수요들 끌어들여서 마지막에 평생 그거 안고 살아가게 만들고 지들끼리 그거 나눠 먹고 있는 이런 시장이 문제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와서 비꼬는 인간들 다 지들이 못 팔아서 안달난 놈들이다. 2022년, 2023년 그때 막 늘어나면서 그때쯤 집값이 떨어지니까 몇 년 더 가지고 있다 팔아라 라고 부추기는 인간들 지금 지들 못 팔아서 안달이 난 거다. 매물 계속 쌓이고 있고 거래량 조금 회복됐다고 해도 예전만은 수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 내년에 돼서 보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자산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위험 무릅쓰고 하는 거지만 공부해라. 공부하지 않고 지식 없이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틀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부하신 분들 제대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끝물이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팔고 있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지금 실수요한테 떠넘기고 있다. 투자할 때는 아닌데 실수요는 지금 살 때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라. 구라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